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 열심히 한번 강의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시대를 보통 두 가지 위기의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본주의의 위기, 또 정당 정치의 위기, 이 두 가지가 많이 언급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개의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 보면은 이게 바로 네트워크 사회의 진전 때문이다. 그러니까 SNS라든지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훨씬 많이 진전되면서 정당 정치가 파퓰리즘도 가게 되는 동력도 있고, 또 그리스에서의 재정 위기가 우리나라까지 왜 옵니까? 이 금융 네트워크, 이게 모든 게 진전되면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거대한 구조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대학 교수로서 젊은 학생들을 매일 마주하고 같이 접촉하면서 사는 사람이죠. 제가 이 학생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여러분께 두 가지 사례를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예고 없이 휴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한 학생이 저한테 보낸 이메일이 있어요. 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휴강인 줄 모르고 택시 타고 갔는데요. 휴강이네요. 택시비 좀 물어주셔야겠어요. 깜짝 놀랐죠, 저.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다른 수업이었습니다만. 만약에 네가 이 상황에 처했으면 교수에게 같은 이메일을 보내겠느냐.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봐라. 그러니까 약 3분의 1이 손이 올라오더군요. 저는 그 학생이 한 명의 또라이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시대가 이렇게 변해서 3분의 1 학생이 자기도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학기에 놀란 또 한 가지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기말고사 채점을 하는데요. 한 학생이 답안지를 열심히 쓴 다음에 뒤에다가 당구장 표시를 한 다음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교수님, 채점하시다가 혹시 의문사항 있으시면 이리로 전화주세요. 깜짝 놀랐죠. 이런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여러분 웃으셨지만 그 학생들이 여러분 회사에 이제 곧 도착할 겁니다. 잘 준비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학교에서도 좀 막아보려고 애를 써보겠습니다. 역부족이라는 거를 시시각각 많이 느끼게 됩니다. 지금 슬라이드가 아직 안 나오나 보죠? 예, 그 노래에 심취했나 봅니다. 이 준비하시는 분도. 예. 그래서 제가 이런 그 변화가 뭐에 근거하는 거냐? 이게 모두 다 네트워크가 진전되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생긴다는 게 제가 여태까지 전공하고 있는 영역에서 공부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런 네트워크의 사회는 이걸 제가 하게 돼 있군요. 나 이게 떠 있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와서 발표하려고 하는데, 제가 네트워크 이론을 공부를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지식 네트워크 이론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네트워크 이론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네트워크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지식 네트워크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지식을 하나의 노드로 생각해 보시죠. 네트워크는 언제나 노드와 링크로 구성되는데, 지식을 하나의 노드로 생각하시면은, 그리고 링크가 지식 간의 상호작용으로 생각하면은, 지식 네트워크 이론에서 하는 얘기는 지식들이 서로 섹스를 하면은 새로운 새끼를 낳는데, 이 새끼가 새로운 지식이가 창조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성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어떻게 경계를 넘어서 서로 상호작용에 접합을 시킬 것인가. 그래서 제가 경계에는 꽃이 핀다라는 게 그 부제로 다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런 네트워크 사회가 진전된다라고 그러는 것이 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걸 한번 경매에 붙여보겠습니다. 이 안에 유리병, 실제로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걸 준비를 못해왔어요. 이 안에 100원짜리, 500원짜리, 10원짜리가 가득 들었는데, 저 병을 내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경매를 붙이면은 여기서 낙찰받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낙찰받는 사람이 지불하는 값은 이 안에 들어있는 실제 가치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네, 대체로 높습니다. 역시 경영학과 분들은 다르시군요. 딴 데 가면 자꾸 낮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역시 정답이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때 나오는 개념이 위너스 커스라고 부릅니다. 승자가 저주를 받았다. 근데 신기하게도 여기서 이게 얼마일까를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서 종이에 써서 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평균값이 이 값에 근사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써낸 값의 평균이 이 값의 실제 가치하고 정확하게 맞춰 들어가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대중의 지혜다, 이렇게 부릅니다. 대중이 똑똑해졌다.
그러면 대중이 똑똑해졌다는 거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똑똑해졌다면 그거는 네트워크 때문입니다. 사실 이게 논쟁이 굉장히 오래된 논쟁이 있습니다. 사회학계에서는요.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서 특히 젊은이들, 인터넷에 많이 빠져있는 아이들이 점점 똑똑해지는가 점점 바보가 되는가에 대한 논쟁들이 오래 있었다가 얼마 전에 그 논쟁에 종지부가 찍혔습니다. 결론이 뭐냐? 양극화다. 근데 똑똑해지는 애들은 점점 더 똑똑해지고 바보들은 정말 바보가 많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대학생들이 한미 FAT 반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찬성하고 한미 FTA는 반대하는 애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쉘로우스라고 불러요. 아주 천박한 아이들이죠. 근데 이런 천박한 아이들이 네트워크가 점점 진행됨에 따라서 생겨나고 그 반대로는 슈퍼 스마트들이 생겨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중들이 지혜롭게 간다는 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대중의 지혜입니다. 이게 커넥티드 인텔리전스라고 부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네트워크에 연결됨으로써 이집트에 등장하고 있는 독재 정권을 뒤엎는 그런 마블을 우리가 스마트 마블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네트워크에서. 그럼 이런 지식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런 지식을 저는 한 영화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네트워크 사회가 뭘 의미하는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시간이 쫓기면 말이 좀 더 빨라지는 편인데요. 이 노래가 길어져서 제가 시간이 안 쫓깁니다. 사실 노래가 생각보다 20분이 더 길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20분 동안 스피드를 내서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 Information at Your Fingertips라는 내용은 빌 게이츠가 제작한 영화의 제목입니다. 빌 게이츠가 영화 제작한 거 모르시죠? 감독을 했는데 그 감독하면서 제목을 저걸로 붙였죠. 저게 뭐냐면은 바로 1995년도에 나온 영화가 이걸 꿈꾸고 있었던 겁니다. Information at my fingertips죠. 모든 정보가 내 손끝에 와 있죠. 여기에 따라서 요새 내기가 사라진 거 아시죠? 옛날에는 내기 많이 했죠. 이건 내기하자. 근데 이거 금방 확인하면 금방 나오니까 내기가 사라진 거죠. 근데 이 빌 게이츠의 이 상황을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뭐냐면은 사랑이 머무는 풍경. 장님이 눈을 떠가는 과정을 실화에 근거한 실화입니다. 그거를 영화화했습니다. 장님이 눈을 뜰 때 이 여자가 이 남자를 눈을 뜨게 합니다. 돈이 많은 여자로서 사랑에 빠지게 되죠. 둘이. 그래서 남자가 눈을 뜨게 하는데 의사가 검사를 다 하고서 너 눈 뜰 수 있는 수술을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너 진짜 눈 뜨고 싶냐? 라고 물어보게. 그러니까 뜨고 싶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눈 뜨는 순간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신기하죠. 신봉사 눈 뜨면은 뭐 기뻐 날뛰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실화인 이 영화가 그 과정을 참 잘 보여줍니다. 왜? 눈 뜬 이 사람은 그때부터 혼란 속에 빠지는데 모든 시각적인 정보가 이 사람한테 혼란입니다. 매일 마시고 있는 콜라병 이것도 쥐어줘야지 이게 콜라병인 줄 알죠. 이 영화에서 앞권으로 등장하고 있는 질문이 뭐냐면 이 여자의 얼굴에 지나가는 다양한 표정들을 그때그때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표정인가? 웃는 얼굴 처음 보지 않습니까? 웃는 얼굴 처음 보여. 찡그린 거, 살짝 지나가는 눈치. 이게 눈치가 맞다 그래서 다 읽어내지 않습니까? 이 영화에서는 그 모든 거를 질문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남자가. 눈 감고 있는 게 더 편했다는 것이에요. 혼란이 많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네트워크 시대가 바로 저 시대라는 겁니다. 모든 게 다 혼란이죠. 근데 이 혼란의 질서를 잡아가면은 그리고 이거를 잘 결합하면은 우리가 창조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게 지식의 네트워크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우리가 산업혁명을 통해서 뷰라크라스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뷰라크라스라는 무게조직은 왜 발명됐을까요? 여기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답은 통제의 목적을 위해서 뷰라크라스가 생겼다는 겁니다. 부서를 잘게 잘라서 너는 요 일만 해라. 전문화라는 이름이죠, 이게. 전문화를 통해서 많은 걸 이루어냈죠, 우리가 사실은. 근데 잘게 부서를 잘라내고 너는 이 일만 하라는 게 위에서 아랫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뷰라크라스가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조직을 관리하시는 분들 다 느낄 겁니다. 조직 관리할 때 지금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크로스 펑션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는데 이걸 누가 담당하느냐? 이게 문제 아닙니까? 한 부서가 담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걸 느끼시죠? 그죠? 이게 시대 변화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조직도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사회로 이제 진전이 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가는 추세에 있는 거죠. 물론 이것도 남아있게는 하겠죠. 영원히 남아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중심축이 이리로 서서히 옮겨가고 있는 이런 사회가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사회에서는 언제나 업무를 잘게 나눠라. 이게 원리였죠. 근데 여기서 노동을 한번 보시죠. 생산 요소로서 우리는 돈을 가지고 공장을 짓고 그 다음에 사람을 고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산을 하죠. 근데 이 사람은 인적 자본이라는 걸 가지고 있죠.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이 불꽃의 온도만, 이 색깔만 보고도 온도를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이 그래프는 뭘 보여주냐면 미국에서 고졸자와 대졸자의 임금 격차가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대졸자가 고졸자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되는 이 트렌드가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인적 자본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 이게 생산력이 되는 거죠. 그럼 산업사회하고 우리가 네트워크 사회라고 얘기하는 것을 비교해 보시죠. 산업사회에서는 가장 티피컬한 노동이 찰리 채플린의 노동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 노동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컨베이어 벨트가 지나가면은 단순 반복 노동.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든 게 없고 들으면 안 되죠. 왜? 이 사람의 노동은 과학자가 통제를 해야 되죠. Scientific Management, Taylorism 이런 거 기억나시죠?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런 노동, 또 이런 노동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1900년대 초반에 신문 광고입니다. 이 신문 광고에는 테일러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더니 광부가 삽을 한 번 뜰 때 석탄을 몇 파운드 얹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를 연구했더니 한 번 삽 뜰 때 21파운드를 얹게 해라. 그 삽이 와이오밍 셔블이다. 이걸 광고하고 있습니다. 1900년대 초에. 참 별 연구가 다 있었고 별 공부가 다 있죠. 근데 여기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600명의 인부를 140명으로 줄일 수 있다. 전 이거 보면서 이 당시에도 벌써 허위 광고가 있었구나. 허위 과정 광고.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줄일 수 있을까요? 여기 정확한 삽의 무게를 조절했다고 이렇게 줄일 수 있다라고 이 안에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노동이 어떻게 변했냐? 좀 기막히죠? 어린이 놀이터 같은 사무실. 그리고 이 사람 뭐하고 있나요? 욕조에 앉아서 어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구글 사무실입니다. 제 구글 사무실에서 따온 겁니다. 자, 이런 노동의 변화가 뭘 의미합니까? 창조성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옛날에 찰리 채플린의 노동은 머리가 비어야만 했습니다. 왜? 이 머리는 과학자가 채워줘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노동하는 법은 과학자가 알려줘야만 됐죠. 이 창조성이 훨씬 중요해져서 암묵적 지식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창조적 지식이 중요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예를 들면 암묵적 지식이라는 거는 명시적 지식하고 대비됩니다. 명시적 지식은 우리가 책을 읽으면 얻을 수 있는 지식이에요. 책 읽으면 지식 많이 얻을 수 있죠? 근데 암묵적 지식은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지도 모르는 지식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보죠. 제가 이거 진품명품에서 전문가가 이 도자기 얼마짜리일 것 같다. 이걸 책으로 어떻게 씁니까? 그죠? 딱 보면은 이거 얼마짜리다라는 게 그냥 직관적으로 떠오르죠, 전문가들한테는. 근데 이런 게 암묵적 지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창의성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걸 여러분 너무 잘 알 겁니다. 창의성이 왜 중요해질까요? 옛날에도 창의성이 중요했겠죠. 근데 창의성이 왜 점점 중요해지냐면은 그것도 네트워크 사회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제가 뒤에 가서 그 얘기는 사례를 무지하게 많이 들어보겠습니다. 왜 네트워크가 창의성을 요구하는가? 그 뒤에 가서 얘기해 볼게요. 이거는 얼마 전에 발견된 다빈치의 그림이라고 믿어지는 건데 어느 사람이 이거를 길거리에서 옥션에서 3만 불에 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직감이 있었어요. 이게 다빈치 그림일 것 같다. 그리고 검증을 해봤더니 이게 다빈치 그림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800억을 내놔도 안 판다는 거죠. 800억을 내놔도. 자, 이런 지식들이 굉장히 암묵적 지식이고 점점 우리에게 중요해지는 지식이 됩니다. 산업사회하고 네트워크사회를 비교하면서 두 번째 예를 하나 더 들어보죠. 이게 타임 스페이스 큐브라는 건데요. 이 밑에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지도가 시간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루의 동선이 이 지도 안에 표현될 수 있을 겁니다. 타임 스페이스 큐브에. 아침에 우리 집에서 일어나서 어디 갔다가 집에 와서 아침밥 먹고 수영장 갔다가 또 직장 갔다가 뭐 왔다 갔다 하는 동선이 있죠. 그 시간에 따라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의 동선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머릿속에서? 그려지죠? 어저께의 동선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려지시죠? 일주일 동안의 동선을 생각해 보시죠. 그 동선을 이 지도에 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타임 스페이스 큐브에 종이가 찢어지죠. 그죠? 왜? 계속 반복해서 다니셨으니까 여러분이 그 종이가 찢어지겠죠? 이게 산업사회의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는데 이 옆에 있는 이 모습은 뭐냐면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날아다니는 거를 표현한 겁니다. 알바트로스 새가. 근데 인간의 동선과 알바트로스 새의 동선이 똑같다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무슨 얘기냐?
작은 움직임이 굉장히 빈번하고 멀리 날아가는 게 가끔 있는 일인데 인간이 그 분포하고 똑같이 맞춰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동선도. 돌고래도 그렇고 인간이 돌고래하고 똑같고 새, 원숭이 이런 것도 동물들의 움직임하고 인간의 움직임이 똑같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네트워크 사회의 의미를 한번 들여와 보시죠. 저 그림 한번 보시죠. 전자적으로 움직이는 네트워크. 저는 서울대학교 강의 가서 이런 질문을 서울대 학교생들한테 물어봅니다. 지난 3달 동안에 외국으로부터 이메일 교환을 해본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럼 서울대학교 애들이 손이 올라오죠. 연대에서 제가 그걸 질문을 합니다. 그럼 연대에서 손이 올라오죠. 어느 쪽 손이 훨씬 더 많이 올라올 까요? 연세대학교 손이 서울대학교보다 한 4배 정도 더 많이 올라옵니다. 그만큼 연세대학교가 국제화에 먼저 시작을 했고 성공한 학교라고 볼 수 있고 굉장히 자랑스러워. 이메일 주고받은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자, 전자적으로 움직인 동선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웹사이트에 다니는 트래블 이런 것들까지 트래픽까지 얘기하면 엄청나게 지리적 공간적 벽을 허물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사회학자로서 단연코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말입니다. 네트워크는 시간과 공간의 벽을 허문다. 네트워크는 시간과 공간의 벽을 허물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압축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말이 좀 너무 어렵다고 그러면은 저는 이 예가 상당히 재미난 예라고 해서 시간이 좀 들지만 2분 정도 걸리는 예일 것 같아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 10여 년 됐습니다. 비교사회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치는데 뭐 들어보신 분들 옛날에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비교사회학이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 왜 우리나라에서 일본 쓰나미가 났을 때 우리나라에서 구조견들이 갔죠. 구조대가 갔죠. 개를 데리고 갔죠. 근데 그 구조견도 현장에 투입을 못했다는 사실 혹시 뉴스에서 보셨나요? 신문에서? 왜 투입을 못했냐면 일본 사람들이 이 개가 관경병을 맞았다는 증명이 없다고 해서 현장에 투입을 안 시켜줬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왜 이렇고 한국 사람들은 왜 이런가를 비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의 효과는 무엇인가를 비교하는 게 비교 사회학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 학기 강의하고 나니까 한 학생이 나한테 선생님 그건 난 너무 어려우니까 리포트를 사회 비교 말고 대학을 비교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더군요. 그래서 연습 삼아서 대학 비교해봐라 그랬죠. 그랬더니 기말 때 저한테 가져온 리포트가 너무나 재미난 기발한 리포트였습니다. 제가 제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여자 화장실의 낙서와 이화여자대학교 여자 화장실의 낙서의 비교입니다. 사회학이 이렇게 재미난 학문인 거 여러분 모르셨죠? 제가 평소에 읽어본 그 리포트 중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가장 재미나고 나에게 많은 걸 시사점을 던져준 리포트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 학생이 두 개를 비교하고 무슨 결론을 여러 가지 분석을 했습니다만은 기억에 남는 두 가지만 소개할게요. 첫 번째, 그 당시에 낙서의 내용의 분포를 봤더니 양쪽 다 섹스와 관련된 직관적으로 연결된 게 95%고 5% 정도가 정치와 관련되어 있다. 양쪽의 이 컨텐츠가 되게 비슷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뒤에 녹취록을 다 달아서 제가 이렇게 봐도 이게 통계 분석한 게 다 이제 증거가 남아있죠. 그리고 두 번째, 저쪽에 있는 낙서가 훨씬 더 직설적이다. 이쪽의 낙서가 순화되어 있다 이겁니다. 표현이. 그래서 사회학자로서 이게 굉장히 저는 궁금했어요. 그 원인이 뭘까를. 그래서 이대 교수님들 만날 때마다 여쭤봤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대 교수님들의 그 냉철한 분석의 결과는 이래요. 자기들 자랑 비슷하게 하는 건데 이화여대학에서는 이 페미니즘 교육이 훨씬 더 발달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페미니즘 교육을 받으면은 여성들이 자기의 성적 주체권의 권리 행사를 더 열심히 하고 직설적으로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가설이 재미있어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한 2, 3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여학생을 불러다가 조심스럽게 그 리포트를 보여주고 정말 조심스럽게 지금도 좀 말씀드리면서 좀 조심스럽게 됩니다만 그래서 이걸 재조사해보고 싶은데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거 보더니 자기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제가 왜 관심이 있었냐면 두 학교의 문화적 차이가 아직도 지속되는가를 제가 알고 싶었어요. 이게 조직 문화의 차이가 사실 그게 왜 지속되는지. 그랬더니 이 학생이 이제 일주일 동안 뒤지고 와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교수님 낙서가 없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때 저도 깨달았습니다. 남자 화장실에 낙서 사라진 거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뭐 몰바부터 시작해서 온갖 그림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게 다 사라졌어요. 이게 왜 사라졌는가? 왜 그래요?
시간과 공간의 벽이 허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물어보죠, 제가. 너 화장실에 앉아서 뭐 하냐? 그럼 네트워크 하는 거예요, 네트워킹. 문자를 보낸다거나, 또 심지어는 이메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디 웹사이트에 접속한다거나, 이 네트워크가 변수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성적인 욕망에 접근한다. 그러면 시간적, 공간적 벽이 필요한 시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벽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언제나 접근 가능하죠. 여러분들 자녀들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죠? 그래도 키스트로크 하나로 전환하는 기술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어디로는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생겨나는 것이 네트워크 때문이다 라고 제가 주장을 하면은 여기 대해서 반론도 사실은 만만치가 않아요. 다른 반론 제가 몇 개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 낙서가 화장실에서 사라진 이유는 네트워크 때문이 아니라 옛날보다 화장실이 넓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안 나와요. 부분적으로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굉장히 좁았죠.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게 쓸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좀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 반론도 화장실 벽이 맨질맨질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를 지난 학기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죠. 학생들한테 이런 강의할 때. 그랬더니 한 학생이 열을 받았나 봐요. 어떤 열을 받았냐? 이 학생은 연수대학교에 있는 화장실 모든 칸을 다 뒤졌어요. 그래서 900몇 개가 되더군요. 그 학생 신고가. 의료원까지 해서. 그래서 이걸 다시 분석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낙서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증거를 나한테 제시한 거죠. 남아있더군요. 근데 이 학생이 제시한 그 증거는 또 굉장히 재미나요. 뭘 분석했냐면요. 공과대학의 낙서의 길이는 문과대학의 절반이다. 공대는 굉장히 짧게 쓰고 문과대학은 굉장히 길게 쓰는데 여기 약간 이 강의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은 이 학생들이 이제 그 리포트를 쓰면서 제 수업 시간에 리포트를 쓰면서 분석하고 나서 결론을 했어요. 낙서상을 하나 줘야겠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400개를 녹취했어요. 900개 화장실에서 한 400개를 녹취를 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베스트 낙서상을 줬는데 그 낙서가 저를 굉장히 슬프게 했어요. 제가 잠깐 소개해 볼게요. 그 낙서가 문과대학의 여자 화장실에서 발췌된 낙서인데 얘네들이 이게 베스트 낙서상을 줬어요. 내용이 뭐였냐?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아, 똥이 안 나온다. 나는 이제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난 그게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요새 아이들의 심정을 상을 줄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잘 대변하고 있었는지. 요새 아이들 여러분들 선배들이죠. 이 학생 애들 굉장히 불쌍합니다. 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겪었던 것보다 몇 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이 뭐 등록금 투자하고 그러는 게 이렇게 비싼 등록금 내고 다녀봐야 취직이 안 되는데 이거 내가 왜 냈느냐 이런 게 깔려있는 겁니다. 얘네들이 참 굉장히 불쌍한 애들이니까 혹시 그 회사에 도착하면 잘 위로해 주시고요. 지금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기업들도 지금 개방 혁신 모델이라는 거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픈 이노베이션 모델. 이게 뭐냐? 그래서 옛날에는 R&D를 기업 조직 안에, 그 바운더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죠. 근데 이제는 밖에 있는 창의성들을 네트워킹을 통해서 끌어들이는 방식들이 개방 혁신 모델들이죠. 이것도 조직의 바운더리가 네트워크에서 허물어지는, 경계가 무너지는, 그렇죠? 시공간의 경계가 무너지는 그런 현상들이 조직의 R&D에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 개방혁신 모델들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기업들이, 굴지 기업들은 대개 다 하고 있죠. 세계적으로. 화학의 영역에서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한 1950년도의 논문을 네이처하고 사이언스라는 유명 저널을 택해서 누가 저자인가를 보면 대부분이 단독 저자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이 1917년 또는 1900년대 5년 일반 상대성 원리, 특수 상대성 원리를 내놓을 때 논문을 인용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논문 인용이 제로편. 그리고 혼자 고민을 한 천재죠. 물론 이 사람한테도 스승이 있었지만 여러 스승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아인슈타인은 이런 위대한 발견을 혼자 해냈죠. 지금은 혼자 한다는 게 마치 이런 거라는 거예요. 데이터와 정보와 지식은 쏟아지는데 혼자서 컵에다 물 주시오.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지금 네이처와 사이언스에 한번 보시죠. 단독 저자가 몇 %인가? 몇 %일 것 같아요? 네이처와 사이언스의 단독 저자의 비율. 정답은 0%입니다. 아무 논문도 단독으로 쓰여지지. 물론 레터들은 쓰죠. 레터 투자 에디터 이런 것들은 단독으로 쓰는데 그게 아니라 연구 논문들은 다 팀을 이뤄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팀을 구성하는데 어떻게 팀을 구성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들은 자기 분야 사람들하고 팀을 구성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질적인 분야, 굉장히 다른 분야의 사람들하고 팀워크를 할 수 있겠죠. 어떤 종류의 논문이 훨씬 더 인용을 많이 받을까요? 위대한 논문일까요? 이질성. 자기 분야를 뛰어넘어서 다른 분야의 사람들하고 연결을 할 때 이게 훨씬 창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네트워크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걸 여러분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지나간 세대라고 치고 여러분들 자녀 세대에 있잖아요. 얘네들 어떻게 교육시킬 건가? 얘네들의 네트워크에 관심을 가지시라. 저는 이거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요. 이 아이들이 네트워크의 이질성이 무엇일까요? 똑같은 애들하고 맨날 만나봐야 그게 그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과 학생들한테 그럽니다. 사회학과 학생들한테. 너 사회학과 친구는 두세 명만 사귀어라. 다 밖에 나가서 사귀어. 공대, 이과대, 음대 뭐 이렇게 네트워크의 이질성이 창의성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밝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 이 아이의 네트워크가 왕따가 아닌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태 잘 몰랐어요, 우리가. 근데 어렸을 때 이 아이의 네트워크를 여러분들이 잘 관리를 해주는 게 이 아이의 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학원, 수학학원, 뭐 대학 보내려고 애쓰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약간의 노력을 더 보세요. 이 아이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잘 관리해 줄 것인가. 그러면 애가 생일 맞았을 때 예를 들면은 친구 10명 불러와라. 영화표 사줘서 영화 한번 갔다 와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해주는 게 이 아이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지금 홀로 고민하는 과학자가 사라지고 있다. 이 아름다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점이 뭐냐? 각 학문 분야입니다. 여기 점이 근데 여기에 보면 경제학하고 경영학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찾아보면 어딘가 있어요. 근데 연세대학교에서는 경제학과 경영학 교수님들이 공저를 한 흔적이 없습니다. 지난 5년간. 제로편. 굉장히 인접학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도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문과, 이과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풀로 떨어진 점이 없습니다. 이 연결이. 그래서 제가 하나 사례를 들어볼게요. 여기 중문과 교수가 계신데 중문과 교수님 중에 한 분은 평생 동안 갑골문자를 연구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 친구라서 제가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갑골문자를 연구해서 평생을 먹고 사는지 전 그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갑골문자의 내용이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뭐 점술 뭐 이런 문자를 배웠잖아요. 3000년 전에 은나라에서 썼던 문자, 거북이 등에다 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해독이 됐대요. 거의 다. 그래서 내용을 밝혀보니까 그 내용이 주로 병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문 같아요. 그리고 병의 증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비교적. 그래서 이 중문학자가 세브란스 의사하고 공동 연구를 제안하겠다는 거예요. 그 양반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중문학하고 세브란스 의사가 연결된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10년 전에? 이런 현상이 막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사회학 하면서 네트워크를 전공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리학자들이 지금 네트워크를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물리학회에서 나를 불러다가 학회에서 발표하라 이렇게 키노트 스피치 같은 걸 요청하고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정말 다반사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융합, 트랜스리언스 뭐 이런 얘기들이 유행하고 있는 구조적인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밀하게 네트워크가 점점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지식 네트워크 이론에서 보면요. 이 창발 현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식 생산에서는 창발 현상이 있다. 이머전스. 이 개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복잡 개념, 뭐 요새 새로 나오는 과학 이론에서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죠. 이머전스라는 개념이.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커피 맛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블랙 커피 따로 먹었을 때, 거기다가 프림을 따로 먹었을 때, 그거랑 뭐랑 비교하냐면 커피 속에 프림을 넣어서 먹어보시죠. 그럼 그때 느껴지는 맛은 커피에도 없고 프림에도 없죠. 이게 이머지한다는 것이에요. 창발했다는 것이에요. 이머전스. 그러면 이 자주 쓰이는 얘기가 주석하고 구리도 각각은 물렁물렁한데 주석과 구리는 물렁물렁한데 이거를 녹여서 청동을 만들면 딱딱하죠. 그럼 딱딱한 현상이 이머지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지식도 상호작용하면서 이머지하는 게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게 지식의 이머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새로운 창의성이죠. 그 중에 이 네트워크 사회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그 창의성이 중요해지는지의 이해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의적인 일을. 여기 지금 꼼꼼해서 잘 안 보입니다만은 이게 홍대 앞에 있는 갈비집에서 어떤 행사를 합니다. 홍대 앞에 있는 갈비집이 개점을 한 다음에 행사를 하는데 여기 뭐냐면 잘 읽어보세요. 트위터 팔로워 한 명당 10원을 깎아줍니다.
그럼 자기가 트위터 팔로워 몇 명 있다는 걸 보여주면은 그만큼 절약이 되는 것이에요. 어느 사람이 2만 명이 있었대요. 그래서 20만 원을 절약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갈비집 주인은 왜 20만 원을 깎아줬을까요? 그 사람이 팔로워한테 야 여기 갔더니 이런 일이 있다. 얼마나 광고가 1인당 10원 드는 거 아니에요. 그 임팩트 있는 광고죠 이거는. 왜? 퍼스널 네트워크로 왔으니까. 트위터 네트워크로 왔으니까 아는 사람이 보낸 거잖아요. 이게 임팩트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1인당 광고 10원짜리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집은 그 효과로 지금은 예약 없이 갈 수가 없어요. 바글바글한 성공한 집으로 지금 꼽혀 있습니다. 근데 갈비집이라고 해서 저도 무시했는데 찾아가 보니까 이 갈비집이 굉장히 카페처럼 꾸며놓은 갈비집이더라고요. 홍대 앞에 분위기 그대로 해놓은 거더라고요. 이런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한 사례. 네트워크라는 인프라가 깔려 있으니까 이 인프라에다가 창의성만 얹으면은 이게 부가가치가 된다 이 뜻입니다. 깔려있는 인프라에 아이디어 하나만 얹어라 이게 부가가치다. 자, 두 번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곡선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곡선은 여러분 많이 보죠. 그죠? 주가 변동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보는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가 예측선이고 하나가 관측선이라는 거죠. 그럼 예측이 관측을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이게 뭐 예측이길래 이럴까요? 여러분들 뭐 일기예보 요새는 잘 맞죠? 2, 3일 동안은. 근데 일주일 뭐 한 달만 가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뭘 연구한 거냐면은 미국에서 신종플루라는 게 막 퍼지길 때 사람들이 신종플루가 집계를 하는데 미국 정부에서 집계를 하는데 3개월이 걸렸다는 거죠. 지역이 넓고 보고 채널도 있고 그러니까 현재 신종플루 환자가 몇 명이다. 3개월이면 너무 늦죠. 집계하는 게. 대응하기에 너무 늦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뭘 했냐면은 내가 현재 신종플루 환자가 몇 명인지를 맞추겠다.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신종플루 의심 증상이 들면은 구글에 들어와서 검색을 한다는 거죠. 정보 검색을. 감기, 감, 몸살, 오한, 두통, 발열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단어 45가지를 찾아내서 지금 이런 검색 빈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가지고 굉장히 단순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통계 모델을 만들어서 예측을 했더니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요. 굉장히 단순한 아이디어죠. 저는 이 논문을 한 2년 전에 네이처에 실린 논문인데 이걸 보자마자 뭐에 적용해봤냐면 이 아이디어를 내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뭐 했냐? 제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살 기도자 수를 알 수 있겠구나. 왜? 혼자 안 죽거든요? 그냥 죽지 않고 검색해보고 죽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이게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를 아직 시간이 없어서 논문을 못 썼습니다. 너무 쓰게 되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쓰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람들이 자살과 관련된 단어를 검색하는 빈도가 나중에 집계된 자살 통계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더라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좀 어려운 점이 하나 있거든요. 연예인이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살 검색 수가 굉장히 노이즈가 막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제어하느냐의 그 문제가 좀 남아있긴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버즈 마케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경영학 하신 분들이니까. 이게 다 이런 원리인 것 같아요. 제가 또 예를 들어볼게요. 포도주가 이제 거진 시장에 세츄레이트가 된 다음에 뜨는 술이 뭐였냐면 막걸리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막걸리에서 얼마만큼 막걸리라는 단어를 언급하는가의 추세를 이렇게 봤더니 그 추세가 막걸리 가격의 주식 변동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는 걸 봤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막걸리를 언급하면 언급할수록 사람들이 막걸리 많이 사먹는 거구나 예측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지금 막걸리 주식이 어떻게 변할 건지를 알고 그 사람이 그 빈도수가 증가하는 걸 보고서 막걸리에 투자를 했다. 그때 어느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막걸리를 언급할 때 인터넷에서 동시에 언급하는 단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뭐가 가장 많이 언급될까요? 동시에 언급되는 게. 파전이에요, 파전. 그래서 밀가루가 또 떴다는 거예요. 제가 이 비슷한 거를 얼마 전에 그 삼성병원하고 세브란스 병원에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언급할 때 세브란스와 삼성병원을 언급할 때 동시에 언급되는 단어들이 뭔가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삼성에는 뭐 희귀병 뭐 이런 것들 아주 긍정적인 단어가 많거든요. 근데 세브란스 병원에는 뭐가 제일 많이 언급되냐면 박원순이 언급돼요. 이해하시죠? 네, 박원순 씨의 아들 병역비리 세브란스가 언급돼요. 그래서 그 두 단어가 이제 인터넷에 많아지는 거죠.
자, 이런 현상들이 네트워크에서 벌어지고 있고, 이 의미는 아까 얘기한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트워크에 인프라가 있다. 여기에 하나의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던져봐라. 이 자체가 부가가치를 생성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이제 많다는 거죠. 인간의 휴먼 네트워크도 상당한 창의성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트워크를 스스로 한번 분석해 보시죠. 나의 네트워크가 왼쪽 네트워크의 모습일까, 오른쪽 네트워크의 모습일까? 물론 대충 섞여 있을 겁니다만, 이게 뭐냐면 로버트라는 사람을 보세요. 5개의 연결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로버트도 5개의 연결선을 가지고 있는데, 이 로버트와 저 로버트의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네트워크에 있습니까?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래요. 나의 친구의 친구가 나하고도 스스로 친구가 되는 확률이 얼마이냐, 이런 뜻입니다. 나의 친구하고 친한 친구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하고도 친구가 되는 확률이 얼마인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100%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0%라고 얘기할 겁니다. 오른쪽 그림은 0%입니다. 0%. 그리고 왼쪽 그림은 세계적인 평균입니다. 약 3분의 1 정도가 세계적으로 되게 비슷해요. 나라별로. 친구의 친구가 친구로 돌아옵니다. 그럼 이 두 차이가 있을 거예요. 왼쪽 네트워크에서 이게 모두 다 친구로 얽혀있다 그러면 우리가 저 네트워크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마피아 네트워크다 이렇게 불러요. 마피아 네트워크. 제가 생각에는 고려대학교 네트워크가 아마 저 모양이거든요. 근데 저 네트워크에 장점이 있죠.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소위 이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통제권의 교환이 참 잘 일어납니다. 통제권의 교환. 내가 통제하고 있는 것들 있죠. 컨트롤하고 있는 거. 이거를 다른 사람이 컨트롤하고 있는 거하고의 교환이 참 잘 일어나요. 제가 좀 나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학생의 학점을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학생의 아버지가 수사권을 통제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교환되면 뭘까요? 내가 얘를 학점을 잘 주면은 검사가 나를 봐주는 거죠. 이런 게 통제권의 교환입니다. 아니 뭐 좋은 통제권의 교환도 많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 골프 회원권하고 콘도 회원권이 교환되고 뭐 이런 것들이 왼쪽 네트워크에서 잘 일어난다 이거죠. 회원권이. 아니 여러분들 그런 거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사회 자본이라는 개념 들어보셨나요? 네, 사회 자본에서 흔히 쓰는 예가 나 콘도 없어도 내 친구 콘도는 내 거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빌려서 쓰니까. 이게 통제권의 교환이거든요. 통제권의 교환. 이게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런 쪽에서는 왼쪽 네트워크가 훨씬 유리하고 좋은데 그 오른쪽 네트워크에도 장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네트워크의 장점은 뭐냐면은 정보의 교환에서 굉장히 유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 약한 연결에 강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약한 연결에 강함.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서로 똘똘 뭉쳐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똘똘 뭉쳐있죠. 비교죠. 이 친구의 친구가 친구로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친구의 친구가 친구로 돌아오는 게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도. 그러면 이 로봇은 약한 연결 집단에 속해 있지만 이 사람의 장점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무지하게 많이 접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보시죠. 기자 친구 하나, 교수 친구 하나, 군인 친구 하나, 정치 친구 하나 이런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난 한 달 동안에 저녁 시간에 누굴 만났는지 수첩을 놓고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내가 지난 한 달 동안에 만난 사람들의 네트워크의 이질성은 어느 정도나 되는가? 질문 던져볼게요. 이 사람이 창의적일까요? 이 사람이 창의적일까요? 예, 이 사람이 훨씬 창의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 오늘 그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느 분이 이렇게 재미난 얘기를 저한테 들려줬어요. 회사 사장님인데 이분 하시는 얘기가 요새 회사에서 아직도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권력 집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거죠. 조직 내에서.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 대답이 참 재미난 게 아직도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일단 전우에도 똥돌 뭉쳐있대요.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이 세상의 박해를 같이 받았기 때문에 보면 이렇게 친근감이 생긴다 이거예요. 전우에도 뭉쳐있을 뿐만 아니라 두 가지 예를 들더군요. 공식적인 회의를 할 때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한대요. 근데 밖에 회의 나가서 쉬는 시간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담배 피면서 얘기 또 다 중요한 얘기 다 안 내는 거예요. 그 담배 못 피면 그 자리에 못 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중요한 정보를 이제 독점하는 경향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얘기도 비슷한 건데 추운 겨울날 특히 실내 금연 어떡합니까? 밖에 나가서 공터에서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담배를 피는데 여기 모여있는 네트워크가 바로 이 모양이라는 거죠. 이질적인 네트워크. 각 부서에서 한 사람씩 나온 거죠. 그 담배 피면서 정보를 교환하는 게 얼마나 좋은 정보냐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창의적이 되느냐? 이질적인 정보를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런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창의적이라는 얘기죠. 이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건 영국에서 무선 전화를 어디로 거는가, GPS가 다 붙어 있어서 물론 익명으로 분석하죠. 그 도시와 도시 사이에 전화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도시에서는 자기 도시만 연결하고 자기 도시 사람들만 전화를 걸어요. 어떤 도시는 온갖 도시에 다 전화를 거는 그 도시의 네트워크의 일지성을 여기다 놨습니다. 그럼 이게 뭘까요? Y축이. Y축이 뭐냐면 그 도시의 경제 수준입니다. 나는 세상에 이렇게 경제학자들, 경영학자들 많은 경제 발전에 대한 논문을 써왔습니다. 저도 거기 많이 공부를 한 편이에요. 이렇게 강력한 트렌드를 보여준 논문은 못 봤어요. 이걸 쓴 게 누구냐? 경제학자가 아니라 물리학자입니다. 자, 이거 대단하죠? 무슨 얘기냐? 도시의 네트워크의 일지성이 그 도시의 경제 발전과 관련이 되어 있다. 인과적인 설명은 좀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추적 조사를 더 해봐야지 인과적으로 확정이 드러나겠죠. 이게 사실이라면,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이니까 굉장히 권위 있는 논문이죠. 작년에 실린 겁니다. 이 논문이 사실이라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 회사 직원들의 네트워크는 과연 얼마나 이질적인가? 여러분들이 관리자라면 그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겠죠. 여기 여성 동문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여성 동문들의 네트워크를 분석해 보면은 남성들과 아주 큰 차이가 드러납니다. 대부분 여성들이. 그게 뭐냐면 여성들은 네트워크를 정서적인 의미로 활용을 합니다. 정서적으로. 수다 떨고 편안하고 뭐 고백하고 이런 거죠. 도구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여성들이. 근데 여성 네트워크에서 남성 네트워크하고 잘 결합되어 있는 그런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여성들은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승진이라든지 퍼포먼스라든지 모든 측면에서 성질이 좋죠. 그래서 여성 동문인들도 오셨으니까 오늘 한번 나의 네트워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남성들의 네트워크에 어떻게 침잠해 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가 남녀 사이에 안 흐르면은 굉장히 취약해지는 건 당연하겠죠. 제가 성특별적 발언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저는 충심해서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창의성이 드러나고 있는 걸 네트워크 이론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좀 쉽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건 뭐 아시는 분들 얘기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노래방에 가서 두 팀으로 나눠서 노래방 제목에, 노래 제목에 비가 들어가 있는 노래를 찾기로 하죠. 그래서 서로 교환하면서 이 노래를 못 찾는 팀에서 노래방 비를 계산하기로 한 거죠.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럼 가을비부터 시작해서 오늘 비가 오는데 뭐 비처럼 수음악처럼 무지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시간이 한 2시간쯤 가까이 되니까 노래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1절씩만 불렀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떤 친구가 레디비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옥신각신했죠. 이거 인정할 건가 말 건가? 근데 조건에 맞았죠. 어떤 조건에? 노래 제목에 비가 들어가 있죠. 레디비. 그러니까 이걸 인정해주자.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노래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라 이거죠. Beautiful. 그런데 이 글로 갔다가 다시 또 나오더라고요. 왜? 허락나비. 왜 두음으로만 생각했을까? 비, 레인만 생각했을까? 비가 또 많더라고 우리나라 노래도. 이게 경계의 넘기라는 겁니다. 어느 곳에 있다가 거기를 벗어나면은 한계 생산성에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영역 안에서는 한계 생산성이 점점 디클라인을 하는데 그걸 넘어가면은 익스포넨셜하게 갑자기 터져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지식에도 있고 창의성에도 그대로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 화면이 깨끗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The Fly라는 영화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디오 클립입니다. The Fly라는 영화는 뭐냐면은 순간 이동 기계를 발명한 과학자가 원숭이도 성공을 합니다. 근데 인간을 실험을 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전체적으로 분해해서 옮겨주는데 이거 있잖아요. 지직하면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지직하고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Beam me up, Scott. 그 표현 기억하십니까? 스타트랙. Beam me up, Scott.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런 영화에 등장하는 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실험 대상으로 해서 여기를 옮겨가려고 합니다. 왜? 실험 대상자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이 기계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여기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파리 한 마리가 날아들었습니다. 그래서 파리의 유전자와 인간의 유전자가 분해되고 이쪽에 와서 결합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파리 인간으로 변해가는 좀 끔찍하죠? 네, 파리 인간으로 변해가는데 저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네트워크 사회, 지식정보 사회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옛날에 산업사회에서 생산했던 물건들을 보시죠. 이것과 이것. 이 결합됩니까? 결합 안 되죠. 정보는 어느 순간에도 무엇이라도 결합이 가능합니다. 정보는 어떤 것이든지 결합이 가능해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임금님은 무좀이 있다, 결합 가능하죠. 어떤 정보도 결합이 가능합니다. 그게 메이킹 센스. 그거는 다른 문제를 치고 있더라도. 자,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논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경계를 넘어서 결합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보시죠. 예를 몇 개 보죠. 피카소의 자서전에 보면은 피카소의 큐비즘은 이 사람이 아프리카 조각을 보고 번뜩 떠올렸다는 거예요. 이 비슷하죠, 뭔가? 난 뭐가 비슷한지 잘 모르겠는데 보면 비슷해요. 근데 이걸 보고서 새로운 예술 영역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에요, 피카소가. 이게 참 대단한 결합이죠. 대륙을 건너서. 자, 이런 창의성. 이것도 짬짜면 이거 얼마나 대단한 창의성인가요? 저도 이것도 보드 크로싱이라고 하는 것이요. 짜장면 그릇 안에 짬뽕이 들어왔죠. 경계를 넘어서. 근데 이거 경험해 보신 분은 이게 얼마나 창의적인지 다 아시죠? 경험해 보셨나요? 이거 짜장면 시키면 짬뽕 먹고 싶고, 짬뽕 시키면 짜장면 먹고 싶고 이런 경우가 있죠. 이 사람도 보세요. 참 이거 대단한 아이디어 같아. 이 사람은 영원히 잔디밭을 걷게 돼 있어요. 저 잔디가 사라진다면은 자, 이런 게 경계 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메디치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굉장히 유명한 경계 넘기 논리인데 이 한민복 시인이 아까 제가 여기서 부제를 따왔습니다. 제 발표 제목에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라는 건데 경계가 만나면은 새로운 창의성이 나온다. 이게 왜 메디치인가? 메디치 가문 요새 굉장히 유명해졌죠. 우리나라에서도 김상중 교수가 신학과 교수죠. 우리나라 최고의 강사를 뜨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양반이 메디치 가문을 연구해서 거기에서 경영 원리를, 창조적 경영 원리를 찾아내죠. 메디치 가문이 뭘 했습니까? 400년 동안 이탈리아를 지배하면서 과학, 예술, 문화, 문명, 꽃이 완전히 피게 했잖아요. 400년 동안. 그럼 뭘 했느냐? 이질성을 결합시킴으로써. 여기에 이 사람이 지원을 했죠. 그러니까 조각가만 지원해준 게 아니라 온갖 사람들을 다 지원해줬다 이거죠. 이 가문이. 돈이 많았기. 금융 가문이었죠. 그래서 메디치 이펙트가 생겼는데 그래서 나온 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게 뭐냐? 아프리카의 개미굴입니다. 이 아프리카의 개미굴은 사진 찍으시느라고 바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거는 공개하겠습니다. PDF로 어디 다운받으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이게 아프리카의 개미굴인데 이 개미굴이 생물학자들이 연구를 오래전부터 해서 이 개미굴은 밖의 온도가 왔다 갔다 0도에서 50도까지 왔다 갔다 해도 여기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한다는 걸 생물학자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밥 먹다가 자기 친구인 건축학자 피어스한테 야 개미굴이 이런 원리가 있다 그러니까 피어스가 눈이 번쩍했어요. 귀가 번쩍 뜨였어요.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트게이트라는 건물을 지었는데 이 건물은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에어컨이 없지만 그리고 전기를 다른 건물의 10%만 쓰지만 항상 상온을 유지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뭘 번쩍한 거죠. 대화를 통해서 번쩍한 거죠. 근데 과학적 창의성에는 이런 대화를 통해서 번쩍한 예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 연구해라. 실험실에 같이 박혀가지고 연구하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대화부터 하자. 소통부터 하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파인만이라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그 사람의 자서전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어느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 엘리베이터가 파인만이 보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늦게 다니는 엘리베이터. 그럼 사람들이 여기 타가지고 굉장히 느리게 다니는 엘리베이터 답답한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 이런 거 아직도 남아있죠. 굉장히 고물 엘리베이터는. 굉장히 느리죠. 그럼 여기에 프린스턴 대학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 서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있는 몇 초 동안 20초 30초 동안 대화를 했다는 거죠. 심심하니까. 이게 노벨상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다는 게 파인만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칠판까지 갖다 놨대요. 엘리베이터 안에. 거기서 이제 서로 이렇게 대화하라고. 누가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에서 홍성욱 교수가 와서 여기서 발표를 하는데 재미난 얘기를 하더군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과학사를 연구하잖아요. 그래서 과학에서 다른 분야 사이에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자기가 너무나 중요하게 알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오자마자 보니까 통할 수 있는 건물 구조가 아무 데도 없더라는 거예요. 휴게실이 제대로 있나, 복도에서 서서 얘기를 만나서 얘기할 수 있나.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방문을 활짝 열어놨대요. 누구든지 와서 얘기하고 싶은 사람 내 방에 들어오시오 하는 의미에서 방문을 이렇게 열어놨대요. 그랬더니 어느 교수가 지나가다가 방문을 닫아주고 갔대요. 이게 우리나라 대학의 소통의 문화의 현주소가 이거 같아요. 이만큼 닫혀있죠. 매디스 이펙트가 뭐냐? 이질적인 분야가 경계를 넘어서 만나면은 그 자체가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것도 재미난 예 같아요. 김미경이라고 연대 작곡가 나오신 분인데 파랑새, 아트 스피치, TV에 나와서 어떻게 스피치하는 걸 많이 강의하신 분이죠. 이분이 미국에다 특허를 냈답니다. 악보에다가 연설을 적게 하는 게 이게 특허래요. 이것도 특허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법률적으로. 근데 이게 돈을 벌어들이고 있대요. 사람들이 악보에다가 연설문을 쓰면은 높낮이, 빠르기 이런 것들을 음악 기호를 다 쓰는 거죠. 알레고로, 프로테시 이런 것들 다 써서 연설문을 적게 한다. 이게 경계를 넘어서 만난 새로운 창의성입니다. 연세대학교 옛날에는 우리가 방사선과라고 했죠. 방사선과의 영상의학과 정태석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미전이 열릴 때마다 초대받는 유명 작가가 됐어요. 뭐 가지고 됐느냐? 이 사람이 엑스레이과인데 심심했나 봐요. 꽃을 찍었어요. 이게 세계적인 유명한 작가로 만든 거예요. 사진 작가로. 미전 할 때마다. 그럼 이게 뭘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요새 엑스레이는 컬러가 나옵니까? 그게 아니라 삽질했대요. 여기서 웃는 분들은 저하고 좀 통하는 분들이고 포토샵으로 칠을 했다는 겁니다. 포토샵이라는 거. 근데 보세요. 이게 왜 창의적이냐? 사람들은 아내를 보고 싶어 하잖아요. 아내를 보여줬죠. 이거 참 아름답은 것 같아요. 이건 저는 이걸 딱 보자마자 죽음, 해골, 죽음과 삶의 만남. 이거 칠하게 나는 거겠죠. 자, 이거 참 대단한 근데 이 사람이 결국 뭐예요? 자기 영역에서 옆에 영역으로 그냥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대단한 연구가 필요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꾸 해보자 이거세요. 창의성이란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이게 누구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권력을 이용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활용해서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은 이것도 재미난 연구 같아요. 제가 이걸 일부러 망설에다 가져왔는 게 홍보를 해드리기 위해서 6월 1일 날 마이클 샌달이 연스대학교에 옵니다. 연스대학교에 와서 특강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이클 샌달 들어보셨죠? 정의란 무엇인가? 하버드 대학 교수, 세계적인 명강사, 세계에서 가장 지적재산권으로 최근에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사람. 여러 가지 수식을 얻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연대에 오는데 이 사람이 썼던 예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트롤리 파라독스라는 거는 철학자하고 의학자가 만나서 연구한 논문이에요. 트롤리 파라독스라는 게 논문입니다. 이게 뭘 했냐면 철학자들이 인간의 도덕적인 판단을 할 때 뇌가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의사한테 도움을 청한 거예요. 근데 그 도움을 청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예를 든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샌달, 마이클 샌달은 이거를 자기 용도로 다르게 번역해서 이제 이 용도를 사용하고 있죠. 마이클 샌달의 용도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차가 달려옵니다. 그냥 놔두면 5명이 죽게 돼 있어요. 5명이 치여서. 여기는 1명이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물어봐요. 너 스위치를 누르면은 이 기차가 일로 가던 거를 일로 바꿀 수가 있다. 5명이 죽을래? 1명이 죽을래? 너의 선택에 달려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누르겠다. 나 같으면 이 경우에 누르겠다. 지금 저한테 반항하시는 겁니까? 네, 고맙습니다. 나 누르겠다. 참 희한하네요. 네, 고맙습니다. 늦게 올리신 분이 계셔서. 네. 이 하버드 대학의 그 오페라 극장에서 한 1000여 명을 놓고 이제 마이클 샌달이 강의를 하죠. 이 질문을 학생들에게 던지는데 미국 애들은 제가 얼른 봤을 때 80% 이상이 손이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이제 마이클 샌달의 장점이 뭐냐면 대화식 강의예요. 그래서 질문하죠. 너는 왜 손을 들었느냐? 너는 왜 안 들었느냐? 이제 서로 이렇게 디베이트 시키고 그러죠. 저도 이런 방식을 쓰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협조가 안 돼. 여러분들이 협조가 안 돼. 그래가지고 저도 능력은 마이클 샌달처럼 될 수 있는데 학생들이 협조가 안 돼.
얘가 마이클 샌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위치 돌리겠다고 손든 사람은 유틸리테리언, 공리주의자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를 실천하는 공리주의적 철학에 의하면 손드는 게 정당한 것이다. 정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손을 안 든 사람도 당신들은 칸티안들이다. 칸티안 철학에 의하면 사람의 생명에 귀중은 다수와 관계없다. 귀중은 다수와 관계없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 이것은 많다고도 값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 칸티안들은 손을 안 드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책 다 읽어보세요. 정의란 무엇인가. 그 읽고 나면 정의란 무엇인가 알 것 같으세요? 보기 나름이다. 대개가. 그렇지만 생각할 거리는 많이 주죠. 두 번째 예를 마이클 샌델이 듭니다. 기차가 달려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 뚱보가 있어. 그래서 이 뚱보를 밀면은 여기 떨어져서 브레이크 작용을 해서 5명이 살아. 그래서 이때 밀겠느냐. 근데 이런 거 질문하면 꼭 이단자가 있어요. 나는 뛰어내려가서 5명을 풀어주겠다. 그건 여기 지금 적용될 수가 없는 얘기라고 받아들여 주세요. 컨스트레인트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질문을 하죠. 그 밀지 않고 여기 스위치를 누르게 해서 떨어뜨리면 어떠냐. 그거 좋다. 스위치를 바꾸죠. 미는 게 좀 너무 끔찍하면은 스위치를 누르는 거에서 떨어뜨려. 여기 뚱 보니까 이제 브레이크가 와서 산다. 그럼 똑같죠. 5명 1명, 5명 1명. 그죠? 죽는 숫자로 보면은. 그럼 이때 손 들겠는가?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럼 대부분이 안 들어요. 못 들어요. 아까 유틸리테리안들도 못 들어요. 공리주의자들도 못 들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쟁에 지휘관이면 어땠을 것 같아요? 전쟁 시에 지휘관이면 이 판단이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죠? 뭐 Saving Private Ryan 이런 거 보면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수십 명이 죽잖아요. 그 영화 속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상황에 따라 다 다른데 그래서 여기서 손드는 애가 또 있어요. 미국에서. 한번 보세요. 동영상이 유튜브에 다 올라 있습니다. 이 강의의 동영상이. 그랬더니 마이클 샌델이 더 재미난 예를 들어요. 이 예도 같이 생각해 보시죠. 어느 건장한 사람이 신체 검사를 받기 위해서 정기 체크업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와서 자기 순서를 기다리다가 소파에 앉아서 잠이 들어서 졸고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아래층에는 응급실이 있는데 이 응급실에는 사이렌이 앵앵 울리면서 큰 교통사고가 나와서 환자 5명이 들이닥쳐요. 근데 이 환자 5명이 다친 부위가 다 다른데 15분 안에 이 부위를 갈아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5명이 다 죽게 돼 있어요. 질문이 이겁니다. 위에 있는 이 사람을 잡아서 5개의 장기를 적출해서 이 밑에 사람 5명을 살리겠는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 손들 사람 있습니까 혹시? 그런 사람들을 fMRI에 집어넣는 것이에요. MRI는 아시죠? MRI는 펑셔널 MRI. 그 안에 품속에 들어가면은 뇌가 어디가 활성화되는지를 다 보여주는 분석하는 그런 기계죠. 여러분들 골프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에 대한 연구 중에 재미난 거 알려줄게요. 골프 선수한테 100야드 떨어진 깃대를 보여주고 네가 지금 스윙하는 폼을 연습하면서 이미지너리하게 어떻게 칠 것인가를 상상해라. 그러면 그걸 하고 아마추어, 골프 배운 지 이제 한 1년 되는 아마추어를 데려다 놓고 똑같은 문제를 줍니다. 뇌에 활성화되는 부위가 어떨 것 같으세요? 골프 선수는 한 점이 활성화됩니다. 아마추어 선수는 뇌가 전부 다 활성화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숨은 어떻게 쉬어야 되고 이런 거. 그래서 그러잖아요. 퍼팅할 때 너 숨 내쉬고 하냐 들이쉬고 하냐 하면 무너진다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니겠어요? 생각하는 게 많아지면 무너지게 되겠죠. 근데 이게 그런 fMRI에 집어넣고 뇌가 어디가 활성화되는가를 보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밀겠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뇌가 어디가 활성화가 안 돼. 다른 사람과 달리. 안 되는 부분이 뭐냐? 감성을 통제하는 부분. 감정을 통제하는 부분. 그래서 이 철학자들의 논문이 뭐냐면 도덕적 판단의 기초에는 감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논리가 아니라. 이렇게 대단한 발견 같아요. 서양에서 이 논리로는. 물론 이게 발견이라고 더 검증을 많이 해봐야겠죠. 다른 식으로 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동양철학 전공하고 있는 제 친구한테 얘기를 했었더니 이 친구의 대답이 또 걸작이에요. 이 친구는 동양철학에서는 그거 이미 옛날부터 알고 있었다니. 너무 상식이라는 거예요. 왜? 물어봤죠. 그랬더니 동양철학에서는 모든 철학의 기초가 측은지심에서 출발한대요. 측은지심이 뭘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감정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fMRI를 통해서도 이미 지금 밝혀지는 게 동양 철학에서는 직관적으로 그거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공부하면서 참 요새 소통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소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소통도 옛날에 저는 논리인 줄 알았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그리고 정보 교환이고 논리인 줄 알았는데 소통도 감정의 교환이라는 걸 제가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소통도 결국은 감정적 교환이 일어나는 게 소통이다. 자, 이제 이런 것들 경계 넘기를 한번 몇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시간이 한 5분 정도 더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노래가 늦어져가지고 사실 제가 오늘 9시까지 중요한 미팅에 가야 돼요. 근데 좀 늦어서 말을 빨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5분 정도 더 하겠습니다. 이 X축에다가 수컷들끼리 얼마나 경쟁을 심하게 하는가.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본 것 중에서 어떤 수컷이 제일 싸움을 심하게 해요?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물개입니다. 물개. 알려진 게. 물개는 암컷과 수컷의 몸무게 비율이 얼마나 돼요? 1대 3 정도 될 겁니다. 수컷이 엄청 더 크지 암컷보다. 인간은 1대 1.3 정도 돼요. 그럼 인간은 남자들끼리 수컷 경쟁이 약하다는 것이에요. 비교죠. 그러면 수컷 경쟁이 심할수록 일부 다처제가 심하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다시 역으로 해볼까요? 수컷 경쟁이 심하다는 건 뭐예요? 육체가 큰 놈이 이긴다는 거죠. 몸무게가 큰 놈이 이기잖아요. 그래야지 이기니까 암컷을 많이 차지하죠. 근데 2명을 차지하느냐, 10명을 차지하느냐, 이런 거는 차이가 있겠죠. 근데 수컷이 더 크면 클수록, 암컷보다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콜로니를 거는다는 거예요. 암컷의 콜로니를 거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생물학자들이, 사회 생물학자들이 발견한 이 규칙성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리니어한 규칙성이에요. 저걸 인간에 적용해봤어요. 경계를 넘어서 인간에 적용을 해봤는데 이게 우리나라 야구 선수들이 몇 월생인지를 봤어요. 3월생이 제일 많아요. 이 위쪽이 많죠. 왜 그럴까요? 야구 선수가 왜 3월생이 많아요? 프로야구 선수입니다. 등록된 사람들의 생년월일을 분석했더니 3월생이 제일 많다? 이게 수컷 경제하고 비슷한 논리를 갖더라고요. 왜? 3월생은 학교 입학하는 애들하고 보면은 저 11개월 뒤에, 12개월 뒤에 태어나는 애하고 같이 경쟁을 하잖아요. 그럼 1년 차이의 몸무게가 굉장히 크잖아요. 같은 학년에 속했지만 거의 1년 후배를 같은 학년에서 경쟁하고 있죠. 이게 초기 값의 유리함이라는 겁니다. 초기 값의 유리함. 아주 초기에 약간 유리한 게 프로 선수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왜? 셀렉션이 있으니까. 그죠? 그때부터 자라날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는 차이가 지속되지 않겠어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지속되니까 프로야구에까지 넘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초기값의 유리함 때문에 요새는 학교를 일찍 넣지 않죠. 옛날에는 일찍 넣으려고 굉장히 애썼죠. 1년이라도 먼저 넣으려고. 근데 이제 넣어보니까 별 쓸모가 없다 이거죠. 오히려 처진다 이거죠. 그래서 절대 일찍 넣지 마세요. 이런 것들에 애가 시달리니까요. 좋은 점도 물론 있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방식이 간단히만 얘기하면 저는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 하면 번역이라는 거는 다른 곳에 있는 거를 끌어다가 이것도 네트워킹입니다. 이것도 끌어다가 자기의 용도에 맞게끔 변형시키는 거죠. 이게 뭐냐? 이 사람이 톰슨이라는 사람이 뭘 발견했냐 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고기는 한 원형의 변형이다. 모두는 아니겠군요. 대부분의 물고기는 이렇게 당기고 저렇게 당기고 이 그리드죠. 이 그리드에 재반항기는 패턴으로 봤더니 물고기들이 거의 다 설명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저는 번역이라고 불러요. 트랜스포메이션, 그런 매핑. 제가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 얘가 율리시스와 사이렌스. 재미난 실화이죠. 율리시스가 유혹의 바다를 건널 때 사이렌스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스스로 돛대에 묶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근데 경제학적 합리성으로 보면 이게 합리적인 행위인가요? 안 뛰어들면 되잖아요. 유틸리티 맥시마이제이션은 프리 초이스인데 자유로운 선택인데 지가 안 뛰어들면 되지 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묶습니까? 경제학적 합리성에서 어긋나는 행위들이에요. 그럼 이걸 우리가 개념적으로 뭐라고 부르느냐? weakness of the will. 의지의 박약함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 신화 속에 있으니까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박약해요, 사실. 그러니까 스스로 묶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이 해볼 거요. 누가 물어봤나? 나 담배 끊었어. 누가 물어봤어요? 이게 자기 자신을 돛대에 묶는 행위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거를 활용해서 비즈니스 아이디어들을 한번 번역해 보시라 이 뜻이에요.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그래서 제가 가지고 나온 게 이겁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크로키라는 도망치는 알람 시계. 도망치는 알람 시계가 왜 필요할까요? 의지의 박약함 때문에. 왜? 이거를 소리를 죽이려면 일어나야죠. 도망치니까. 그죠? 일어났으면 일 끝난 거 아니에요. 알람 시계의 사명은 다 마친 거죠. 근데 이런 식의 이 번역의 아이디어들을 창의성으로 이해줄 수 있는 방법을 저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얘기가 많죠.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담배 끊고 싶으면요. 저는 이게 세브란스가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떨까 하고 지금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뭘 제안하냐면은 담배 끊고 싶은 사람이요. 세브란스에 100만 원을 기탁을 해라. 네가 담배 끊으면 3개월 동안에 그리고 이거 테스트를 해봐서 만족해 3개월 동안에 끊었으면은 105만 원을 돌려주겠다. 그러나 네가 만약에 실패하면은 100만 원은 여기 기탁해라. 금연운동에 계속 쓰겠다.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이거 해보고 싶어요? 의지의 박약함이 있는 곳에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이 많이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그래서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도 더 가긴 갑니다만은 오늘 그 공연이 길어지는 바람에 다 끝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식 네트워크 이론에 의해서 창조성이란 무엇인가? 기존에 있는 것들을 엮고 인터랙션 시켜서 결합시키고 이런 것들이 새로운 창조성이다. 그거는 네트워크 이론에서도 설명이 될 수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는 네트워크 사회에 살고 있다. 이 네트워크 사회는 인프라 네트워크가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 여기에 새로운 아이디어만 얹으면은 그 자체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러 사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경계가 넘는 두 아이디어를 결합함으로써 생겨나는 부가가치들을 생각해 보시라. 기존에 있는 아이디어들이죠. 저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비즈니스나 여러분들 사는데 이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강의를 진행해서 열심히 한번 강의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